올해 우리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100곳이 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장 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건 단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었는데 증권업계는 내년 IPO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23곳 많은 118곳. 이들 기업의 70% 이상이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니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눈에 띕니다.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이언트 스텝은 560%, 맥스트는 3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선언한 디어유와 플래티어도 각각 175%, 9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장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스토어, 스코나익 엔터테인먼트, 웨이닐스 벤처스 등 5곳이 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예상됩니다. 성장주에서 심이 계속 굳건하게 쭉 갈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죠. 글로벌리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태동을 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그런 생태계가 그대로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어느덧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스크, 진단키트와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업종은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보다 하락률이 큰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엔투스 성진은 70%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작년 너무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예전만큼, 작년만큼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장한 회사들도 상장 이후에 뭔가 퍼포먼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좋은데 진검승부, 목석 가리기라고.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올해 상장한 기업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100곳이 넘어요? 맞습니다. 엄청 많이 상장을 했는데요. 먼저 IPO를 추진한 기업 수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매우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이 스펙 상장과 재상장을 제외하고 증시에 신규 상장을 마친 기업은 총 118곳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3개나 더 많은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청약이나 상장을 앞둔 기업이 아직 4곳이나 남아 있는데요. 이 기업들까지 고려한 올해 전체 IPO 공모 금액은 무려 21조 원으로 그렇게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지난해 연간 공모 금액의 3.5배에 달하는 매우 큰 수치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게 상장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네.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이 IPO 시장이 더 뜨거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이 내년에도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네. 우선 관련해서 시장 전문가 분석 인터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IPO를 통해서 증권 시장으로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략 거의 한 20조 정도 육박하거든요. 공모 규모가.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역대급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당장 다음 달에는 공모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절차에 나서고요. 앞서 인터뷰에 나온 그 내용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뜻하는 이 유니콘 기업들도 대거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상 공모 규모도 올해 기록을 웃돌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1분기 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예상 공모 가치가 12조 7,500억 원이 넘고요. 이미 1분기에만 올해 총 공모 규모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해 규모인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IPO 최대로 꼽히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요. 네. 내년 IPO 대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인 만큼 예상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개발과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배터리 수주 잔액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조 원에 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또 대여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오일뱅크도 주목할 만한 그런 대여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현대 오일뱅크는 지난 8월에 이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예상 기업 가치는 9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월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와 시공, 또 그렇게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로 예상 기업 가치는 8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도 이 카카오 그룹주가 줄 상장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의 경우 웹툰과 영상 등 이 콘텐츠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수많은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카카오의 지분율이 7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0조 원이고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도 살펴보면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렌터카와 공유 킥보드 사업 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59% 수준에 달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카카오 엔터, 모빌리티. 사실 네. 이름만 들어도 내년 IPO 시장이 올해보다 더 뜨거울 거라고 보는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조 단위 IPO 상장이 내년에 더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SSG.com과 소카, CJ 올리브영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 소카는 내년 IPO를 앞두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몸값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카를 슈퍼 앱으로 개편을 하고 전기차, 기차, 항공 등을 비롯해서 모든 이동 수단들을 다 연동해서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상 기업 가치는 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식품 유통업체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기업 가치는 6조 원입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또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내년 IPO를 앞두고 마찬가지로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마켓컬리의 IPO 소식에 동종업계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또한 이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속의 그 장기화 속에 흑자를 이어가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밖에 이커머스 업체 SSG.com과 헬스케어 업체 CJ 올리브영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SSG.com의 경우에는 예상 기업 가치가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IPO 대여로도 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내년 IPO 시장에도 소위 조 단위 기업들이 줄지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다 상장할 수 있을지는 아마 경영상을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 상황이 내년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예고한 대로만 된다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년에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상장 이후 주가가 기대와 달리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모가 거품 여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공모가가 고평가가 되면 상장 이후 주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가 고평가가 어떨 네. 때 우리가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할 게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마저도 이 최근 기술 특례로 들어온 기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4차 산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온 것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성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 고평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주관사가 선정한 공모가가
피어 그룹, 그러니까 이 비교 그룹이 있잖아요. 그 비교 그룹이 상장 기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선정되진 않았는지 그 정도와 또 공모가 고평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뭐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네.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고평가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 직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보호 예수 물량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면 적정한지 어떤 네.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이것도 제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쉽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도 파악이 불가능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마다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과 또 기관 투자자가 청약 시 적용되는 의무 보호예수 확약 물량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정도 보호예수 물량이면 뭐 투자자가 안전하겠다 이런 것은 기업마다 모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투자하는 기업의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의 비중과 기관의 이 의무 보호예수 확약 비중 물량이 또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그나마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파악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끝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유동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공모주의 거품이 최근 꺼지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투자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그 실적 등을 면밀히 따지는 소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